안녕하세요, 민혁쌤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전력의 개념과 송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배울 내용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파트이고 이쪽 파트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얼른 노트 가지고 오시고 필기하면서 해야 돼요. 알겠죠?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필기가 필수입니다. 얼른 노트 갖고 오세요. 되겠죠? 안 갖고 왔으면 얼른 전기부터 누르고 갔다 오세요. 됐죠? 자, 근데 이 전력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전력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언제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년이나 지났으니까 복습을 해보자면 이 전력은 시간당 흐르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전기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이라고 하는 효율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전기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못 만들어지고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전기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졌다, 적게 만들어졌다로 정의를 하기보다는 시간당 얼마만큼 만들어지는가, 그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이 전력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력은 P라고 부르고 전압과 전류의 값을 곱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은 조금 잘 기억을 해두세요. 되겠죠? 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력은 어떤 단위를 사용하냐?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는데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이 1와트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1초에 1줄의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게 상당히 비과학적인 표현인 것은 맞는데 이 전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흐른다는 표현을 썼어요. 되겠죠?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모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가 2초마다 5,000줄의 에너지를 만든다면은 전력은 몇 와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1초에 몇 줄 만드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초마다 5,000줄의 에너지를 만드니까 몇 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력이. 예, 이 발전소의 전력은 이로 나눈 2,500 와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요거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에 이 흐르는 전선에서 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서 만약에 걸리는 전압이 10V였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5A였어요. 그러면 전력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개를 곱한 값이니까 얼마다? 그렇죠. 50와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력의 개념을 이용해서 1초에 1줄 에너지가 흐른다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전력의 양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정의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시고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는 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올 개념은 송전 개념인데요. 송전 무슨 뜻입니까? 전달한다, 배송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눈치껏? 그렇죠. 전기,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송전이라고 하는데 뭘로 전달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 전선을 통해서 전달하겠죠.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선에도 저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 손실이 일어나는 양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도 요거예요. 자, 이 전선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니까 여러분들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알겠죠? 일단, 자, 우리가 이 전선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전력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전선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구하려면 전력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전력 공식이 뭐였습니까? P는 V 곱하기 I였죠.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V나 I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느냐 하면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부터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먼저 구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구하느냐? 발전소에서의 전력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발전소에서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정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P는 VI를 따른다는 거예요.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V 곱하기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다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하면은 발전되는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에서 소모된 전력을 알려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공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전선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V입니다. 이 V는 전선의 모든 지점에 걸리는 이 전압의 양을 일일이 구할 수가 없어요. 발전소에서의 전압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선에 일일이 걸리는 이 전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V를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냐 하면은 오메 법칙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 오메 법칙이 V는 IR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V 자리에다가 IR을 집어넣어줘요. 결국에는 이 전력 공식이 I제곱 R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선의 저항값은 상수겠죠? 그렇죠? 전선에 걸린 저항은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I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공식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이 V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V랑 이 V랑 다른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 전선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메 법칙을 통해서 전류에 의한 공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에 의한 공식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I제곱 R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흐름까지 오는 거 되게 중요한데 모르겠으면 쫙 적으면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공식이 왔으면 이 I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놨던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알겠죠? 전기 버튼 꾹 누르고. 자, 저는 요 식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전선이 소모하게 되는 전력은 V제곱분의 P 발전량 제곱 R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선에서 소모되어 버리는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압이 세지게 되면 세지게 될수록 소모되는, 손실되는, 전선에서 손실되어 버리는 전력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요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했다면 100점입니다. 근데 아마 한 번만에 바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여러 번 숙달하면서 저는 이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수학적인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자, 이거 외우세요. 전선에서 손실돼서 사라져버리는 전력은 그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압을 2배로 높여주게 되면은 그러면 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4분의 1배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왜냐면 2배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외우세요.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러고 몇 번 더 해보면서 숙달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다소 조금 복잡한 수학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옵션을 2개 드렸습니다. 쭉 따라오면서 이해해 보시거나 안 되면 마지막 결과만이라도 외워라.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이 전력의 기본 개념과, 그러니까는 이 P는 VI라고 하는 어떤 이 정의식과, 그리고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전달하는, 다른 뭐 집으로 보내든 아니면 공장으로 보내든 하는 그 송전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손실된 에너지의 양이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팩트를 정리하면, 결과만 정리하면 전압을 크게 해서 전달을 할수록, 전압을 크게 해서 송전을 하면 할수록 더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전압을 엄청나게 크게 한다면 손실도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내용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가. 자, 얼른 정지 버튼 꾹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스스로 싹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정지 버튼 꾹 누르시고 얼른 풀어보세요. 네, 다 풀으셨죠, 그쵸? 어렵더라도 쭉 읽어보면은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기응리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전 전력이 P라고 했어요.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값을 R로 일정하게 잡았을 때 송전 전압이 V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송전 전력에다가 전압을 나눠준 형태로 나오게 된다. 우리 아까 배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전류를 정의를 했고요.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키면 이 전류는 V가 N배가 되면 요거는 이제 N분의 1배가 되겠죠. 그렇죠? 나눠진 형태니까. 그래서 N분의 1이 맞는 형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실되는 전력은 요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압의 제곱분의 1이다. 이기 때문에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되겠죠? 자, 요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팩트 정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전압이 N배 증가하면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그리고 손실되는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전압이 100배가 되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0분의 1배가 되고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량은 10,000분의 1배가 된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되겠죠? 네, 좋습니다. 다소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안 되면 암기라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